예,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배울 때는 계속 안개가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가리고 있어서 딱 명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수업을 하려고 일었으니까 그 안개가 벗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고는 여기 와서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못하고는. 요즘도 요거 괴 하나 지금 2시간, 요거 보통 이거 가지고 2시간 내지 4시간 수업하거든요. 길게 하면 4시간 하고 짧으면 한 3시간 정도 수업하는데, 요걸 지금 교환 만드는 데만 하루 걸려요. 하루 걸리고요. 요거 읽어보고 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요. 그게 이제 보통이고, 어떤 경우 가다가 막히는 경우는 막 일주일 붙들고 앉아 있어요. 일주일씩.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쭉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나절씩 붙들고서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 앞에 요 가려져 있던 게 살짝 거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교환을 쓸 때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그게 그 얘기였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표현을 안 하지만 저도 속으로 이야 기분 좋죠. 예. 그 상황이 딱 이해될 적에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 교재를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은 선생님 교재에서 한 반발자국도 안 벗어나요. 그렇지만 말은 다르거든요. 말은 다른데요. 저거를 보면은 그 설명 자체도 옛날 말투고요. 원래 원문도 옛날 말이고, 그 논리도 옛날 논리고. 그래서 이해가 대단히 어려워요, 저게. 저는 이 동양학 공부가 사실은 주역반개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역 얘기 말고는 그냥 평상시 이야기밖에 표현 능력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귀가 순해요. 그러니까 듣기가 편해요. 듣기가 편한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편하면은요, 확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건 이거야라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주역은 이건 이거야가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한 또 다른 것. 그게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역은, 그러니까 한 입으로 말을 해도 듣는 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요. 여기서 똑같이 들으셨어도 갖다 옮길 때는 또 다르게 말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옮기면 그게 맞았냐?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숨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겠을 때는 주석서가 지금은 뭐 책이 좋고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 뒤져도 뭐 엄청 자료 엄청나요. 너무 넓게 잡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좁게 잡아가지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주석서를 나가면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어렴풋하게 뭐가 걸려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더 열심히 열어봐도 그 상태에서는 더 안 열려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다시 그 장합을 딱 열어보면,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돼요.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한문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한문은 주역 본문만 하면은 1300자 정도 돼요.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자문 아는 정도, 한 3급 실력 정도, 그 정도면은 글자는 80%는 아는 거예요. 70 내지 80%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2, 300자 처음 보는 글자들 나와요. 처음 보는 글자들이. 그런 글자는 사실은 평상시 다른 글에서는 많이 쓰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글자 또 안 외우고 넘어가도 돼요. 뭐 다른 데서 별로 쓰이지도 않는 글자를 뭐 굳이나 그걸 열심히 외워. 그리고 이 나오는 글자들은요, 처음에는 이게
획 하나하나를 읽어야 되니까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슬쩍 곁눈으로 봐도 옮겨 적을 수 있어져요. 슬쩍 곁눈으로 봐도. 왜냐하면은 이 글자를 무대기로 보기 때문에, 과자 같은 경우는 땡크에다가 책받침 있네? 요렇게 외워요. 요 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딱 두 글자만 합체 딱 하면 그냥 글자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여기 이제 동자 같은 경우는 나무목의 동력 동자. 요렇게 외워지죠. 그러면 안 틀려요. 요는 나무목의 요임금 요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거 저기서 건네다 보고서도 바로 옮겨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요 큰 글자는 대곽계 괴사입니다. 대곽계 괴사로서 문왕이 지었다고 합니다. 문왕이 유리옥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는 여기 있는 이 작대기, 예, 이 육객괴 이것만 있었죠. 이걸 거듭해서 이렇게 대과라는 이름을 달아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역에는요, 이야기 구조가요, 옛날 전축판 있잖아요. 전축판 트랙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글, 흘러가는 글에도 다양한 트랙이 그 안에 존재해요. 다양한 트랙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기도 하고,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기도 하고, 네 가지 이야기, 10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기도 해요. 거기에다가요, 한의학을 하신 분은 의학의 눈으로다가 이걸 바라보면 그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요. 다른 학문을 하신 분은 다시 그 눈으로다가 이 상황을 보기도 해요. 각각 달라요. 자신의 처해 있는 위치나 하전 지식에 따라서 글은 다르게 보여요. 이 글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대관은 동이 요니. 요 동은요. 동은 마룻대동입니다. 마룻대동. 마룻대가 뭐냐 하면은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게 저 용마루고요. 요 석가래를 얻는 나무 있어요. 석가래를 얻는 나무. 요게 마룻대예요. 요게 마룻대. 석가래를 얻는 부분, 석가래가 걸리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이 기와가 얹히죠. 예, 그 부분이 요 마룻대예요. 마룻대. 동자. 동은 용마루 돌입니다. 요는 흔들린다 이 소리입니다. 흔들릴 요자입니다. 흔들릴 요자요. 무슨 소리냐 하면 가운데는 꽉 차 있고 기둥이 부실해요. 밑에 기둥이 부실해.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이유유왕 하야 형하니라. 예, 여기서 이는 이로울 이자고요. 유는 있을 유자고 요 바유자가 있는데, 예, 요 바유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이 글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바소자. 그러한 바 이런 말 하죠. 그러한 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한 바 할 적에 고밥자입니다. 이게 동아줄 바자가 아니고 그러한 바 이렇게 하고서 말을 이어가잖아요. 그때 쓰는 요 바자입니다. 요 소자입니다. 바소 바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유왕은 요거는 간다 소리예요. 간다 소리요. 갈 바 있어 이로우니라. 요렇게 해석을 해요. 갈 바 있어 이로우니라. 뭐에 가란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가도 된다는 얘기죠. 가도 된다. 실행해도 된다 이런 말이. 실행해도 된다. 실행하면 이로움이 있다. 지금 뭐예요? 4차 산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 지금 밀려오는데 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도리가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집안이. 어떻게 해요? 이거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난관을 돌파해 나가면 이로움이 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형하니라. 예. 형하니라. 형은 통을 수반합니다. 만사형통. 그죠? 입춘대길 만사형통 하잖아요. 형통해진다는 소리예요. 형통해진다.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대관은 동이오니. 보세요. 대관은 기둥뿌리가 흔들려.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지나치고 기둥뿌리 흔들리는데 좋은 상황 아니죠. 그죠? 그런데 바로 뒤집어 놓고서 계속 가. 형통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천에서 후천을 건너가는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고 하면 돼요. 우리 죽는 거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이러면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불행한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동은 용마로 도리입니다. 요는 굽다, 굽히다, 구부리다, 세력을 약화시키다, 꺾어지다, 굴복하여 따르다, 휘다, 부드럽다, 흐트러지다, 어지럽히다, 억울하게 만들다. 배를 졌다, 번영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한자 한 글자에는 뜻이 대단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유추해서 쭉 되는 것도 있고 뜬금없는 뜻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요는 용마루가 휘었다, 용마루가 약하다, 용마루가 구부러졌다. 이놈이 약한 거죠. 이놈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는 거고, 이놈이 약해서 얘가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각계 상유를 보면 음효로, 대각계를 집으로 본다면 용마로, 가장 윗부분이 지금 허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의 모양을 관찰해 보면 중간의 내효는 양효로서 튼튼하고 실해 보입니다. 집의 용마루로 말해보면 용마루가 허약해서 거기에 걸려있는 석가래는 무너지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죠. 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대는 양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는 음이고 대는 양입니다.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야. 그럼 여자끼리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음양이 있습니다. 남자 있어도 음양이 있고 여자 있어도 음양이 있습니다. 요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돌멩이를 탁 깨면 앞뒷면이 있는데 탁 깨면 다시 앞뒷면이 있습니다. 또 탁 깨면 다시 앞뒤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음양은 늘 불가근 불가원, 늘 붙어 다니지만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늘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음만 있어도 의미가 없고 양만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음양은 늘 같이 있을 때만 서로 상대적인 관점에서만 말이 되는 개념입니다. 과는 많음입니다. 그렇다면 대가는 양이 많음이 됩니다. 얘를 소라고 말하고 얘를 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과는 뭐냐? 양이 상대적으로 음보다 많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다입니다. 주역에서는 양은 들어 말하고 음은 눌러 말합니다. 양이 음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 편은 키워주고 저쪽 편은 욕해주고 요 얘기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애를 북돋워 주려면 안 좋은 상황에서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잘하는 거 가지고 야, 인마, 니 뭘 잘했다고 그거를 다 하는 거지, 막 이래버리면 잘해놓고서 자랑하려고 폼 잡다고만 쑥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잘못한 놈한테 야,
에이씨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오늘 잘했어. 이러면 주눅이 들다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요게 들어 말하고 눌러 말하는 겁니다. 늘 우리 편은 들어 말하고 남의 편은 눌러 말하죠. 우리가 3.1절 날 유관순 누나 윤봉길 의사를 우리는 들어서 말한 겁니다. 그죠? 왜? 우리 편이잖아요. 아마 일본 놈들은 그렇게 말 안 했을걸요? 예. 그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광주 문제도 아직은 들어 말하는 쪽 눌러 말하는 쪽 같이 공존하니까 혼란한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든 평정이 돼서 한 20년, 30년 흐른 뒤에는 예, 이게 더 들릴지 눌리킬지 그건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진행이죠. 아직은. 지금 상황은 전체 구조로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음의 세력보다는 양의 세력이 강성하니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와 일단 세력과 사람들이 달라졌죠. 예,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처음에 누가 말했듯이 한 20년 끌고 간다면 보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아마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근데 다음 정권에서 또 이게 뒤집힌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얘기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거기에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지만 옳고 그름의 차이는 글쎄요. 그 옳고 그름의 차이는 존재하기 어렵죠.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논리대로 갑니다. 승자의 논리대로. 그래서 오래 지나고 난 후에 유관순이 비적일지 열사일지는 그 다음 세상을 만나서 돌아보고 말하게 되는 거죠. 돌아보고. 만약에 지금도 맹일본 시대라면 유관순 열사는 어디 간지 없을 테고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만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세상을 버리고 우리 세상을 만났잖아요. 지금도 얘기하죠. 지금도 일제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금도 말해요. 누군지 구체적으로 들이대고서 딱딱 짚진 않지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대체로 어떤 누군지 주변에서도 다 알아요. 알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하죠. 그건 아직 그쪽 세력이 잠장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혀 힘못 쓸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구조 속에. 그 얘기죠. 조그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나올 테고. 그렇습니다. 비사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사체요. 예, 비사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숨겨놓았다는 말입니다. 동요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아까 나무가 물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멸목이라 그럽니다. 멸목. 택멸목이라 그럽니다. 연못이 나무를 잡았다. 잡아치웠다. 요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러 가야 됩니다. 예.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요 나무를 비워내면 이 글자만 남습니다. 동력 동자와 요임금 요자입니다. 요나라 임금 요자입니다. 요임금 요자. 요임금은 상고시대의 성인입니다. 나라를 잘 통치한
잘 다스린 임금입니다. 주역 속에 이런 거를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동쪽에 요임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에 요임금이 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패한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지금 10위권 안에는 이제 충분히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좀 빠른 거는 약 7위권까지 갔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세계에서 나쁜 건 앞에 있고 좋은 건 뒤에 있다 그러는데 좋은 것도 앞에 있어요, 사실은. 뭐 자살률이 앞에 있고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요즘에 그러죠. OECD 수익 꽂지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OECD 들어갔을 때 김영삼 정부 때 얼마나 신났어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회로 들어섰다 이랬잖아요. 그 선진국 대회로 들어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뒤에 있는 거는 뭐 당연하죠. 예. 그걸 자해라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그래,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다가 접근을 해야지. 지금 OECD 순서 뒤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요는 동방에서 성인이 나신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요런 얘기가 주역에 비사체로 숨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생각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실천을 해나가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은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진행을 한다면 머지않아서 트럼프가 버선발로 다 쫓아와서 박박 길 때가 올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게 옳다고 우기면서 한 30년 살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죠? 충분히 됩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비사체라는 얘기는요. 동요, 용마루가 흔들거린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지 말고 나무를 떼어버리고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요임금이 난다. 동요가 됩니다. 요는 중국 고대의 성인천자입니다. 성천자입니다. 사기 등에 의하면 희화 등에게 명하여 역법을 정하고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정치를 섭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요를 이은 순과 함께 요순의 치라고 하여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요는 이런 천자가 동쪽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계를 평화롭게 할 요임금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 예,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그렇게 될 거다. 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할 겁니다. 제가요 5년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한 10년만 그 다음 30년 살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때 그만둘 때 무슨 계획이 특별히 있었거나 뭘 하려고 그만두진 않았어요.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내가 10년을 다르게 써서 그 다음 30년을 다르게 살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저 예전에 원주에 있는 상지 전문대 나왔거든요. 회계과 나왔습니다. 그래 못 써먹고 평생 장사하며 살았는데 나와서 어영부영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가 찝쩍거리고 저기가 찝쩍거리고 오만 대 이제 발을 걸어놓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방송대를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심심해서 들어갔습니다. 갈 때 만들려고. 그 들어가 보니까 재밌어요. 그 안에도. 저는 제가 들어가서 이게 학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노인들 뭐 놀러 다니고 어른들 하나 뭐 대학을 나와서도 사람이 뭘 못하는데 방송대 나가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영부영 세월이 흘러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방송대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다가 받았어요. 이거는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쟤는 그러는데 이 주역 공부했잖아요. 책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희한해요. 다 아는 소리야.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고 표현법이 달라서 그렇지 주역에 다 나오는 소리예요. 거기서 나온 책에 나온 소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맞추지 뭐 왜 못 맞춰.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거에 못 맞추죠.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을 따고서 이 졸업장을 어디다 쓸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이거 대학 졸업장이지. 그래 대학원 가보자. 그래서 예 방송대 대학원에다 원서를 넣었어요. 붙더라고요. 근데 그해 꽈락이 하나 나가지고 아이고 왜 이게 또 안 오냐. 꽈락이 하나 나가지고 졸업을 못했어요. 못하는 바람에 대학원 못 갔습니다. 1년을 꿇었어요. 1년을 꿇은 게 더 잘 됐어. 또 1년을 이제 관심을 글로 가지고서 1년을 묵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들어요. 그 동초가 안동대가 있잖아요. 형님 난 대학원 좀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여기 와. 여기 철학과 있거든. 그러더라고. 가만히 뒤져보니까 야 이제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실학을 배워서 뭐 했어. 경영학이니 뭐 이런 걸 배워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 사는 게 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철학과에다 원서를 넣었어요. 1년 지났는데 아마 이번 학기만 하면 졸업 맡을 것 같아요. 새 학기째인데. 원래 5학기예요. 5학기. 저기 뭐 1, 2학기 때 전부 올해 나왔거든요.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에 원래 한 학기에 2과목씩 하는데 3과목씩 신청해서 6과목 들었어요. 8과목 들으면 끝나는 거야. 이번 학기 2과목만 들으면은 이제 더 들을 거 없어요. 논문만 내면 끝이거든. 그 다음 학기는 아마 월사금만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봐라 된다? 이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된다? 그래서 야 내 친구면 그런다 박사과정도 간다? 사실은 4년 전 5년 전에는 꿈에도 없던 소리야. 꿈에도 없던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설명하는 중이에요? 동요 설명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동요 설명하는 중이에요. 예, 꿈에 4년 5년 전에는 꿈도 안 꾸던 소리야. 지성기 별명이 뭐냐 하면요 지박사예요. 시렁시렁 하면서 야이 지박사 이거거든요. 그때는 듣기 싫었지. 그 소리 좀 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니들이 날 지금 놀렸지. 알았어 내가 진짜 박사 해본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게 지금 요 동요입니다. 동요다. 말도 안 된다. 에이 말 되나 안 되나 보자. 그 소리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 소리입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서 대과에서 지나침에서 지금 희망을 본 거예요. 우리는 지나침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냐? 아이씨 다 끝났다. 아유 이게 뭐 시간이 잘 가?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2019-030) 오늘 며칠이죠? 4일.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